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우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우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호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호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호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호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호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우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우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호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사상 앞에서 멈춘 남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남자의 가슴 속에서만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해온 큰며느리는 그날 새벽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앞은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 넘기자. 그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쓰러진 새벽. 주방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셨고 가스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벽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목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며느리라는 이름. 이 집에서 큰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고 부엌의 그림자였고 늘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눕는 존재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한우 세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비싼 거래요. 거실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부엌에는 미영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칼보다 아픈 말. 제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지.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갔지만 미영의 가슴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들고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남편의 자리. 남편 정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그 말로 20해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고개만 숙인 채 서 있다가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마음.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며느리였다. 아픈 건 들키면 안 된다. 내 생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장.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잘 돌아가겠지.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손에 쥐어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후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울 때도 아플 때도 버티며 웃을 때도 그는 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지만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흔들리는 발걸음. 거실로 나오자 제사상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서 미영이 과일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선 사람. 그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안 해? 절해야지.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 이제 이 집안 장남 그만하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제사상보다 이 사람 손목이 먼저입니다. 불효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내를 부엌에서 꺼내겠습니다. 누군가는 화를 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정우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날 밤 미영은 병원에 누웠습니다.
정호는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영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둘이 밥을 먹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는 것 같아.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살자. 엔딩 멘트. 어떤 집은 제사로 이어지고 어떤 집은 눈물로 무너집니다.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그날 제사상 앞에서 멈춘 한 남자는 장남이기를 내려놓고 비로소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